고향사랑기부제 시행 1년을 맞았지만 일각에서는 세제 혜택과 기업 참여 확대 등 현실적인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겨울 많은 눈이 내리면서 영동 산간 지역 사냥들이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많은 눈으로 먹이 활동에 애를 먹었는데 여기에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을 막기 위한 울타리도 한몫했다는 지적입니다. 하천 주변에 낚시객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헬로티비 뉴스를 통해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다시 찾은 북한 강변의 알박기 낚시 행태가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코로나19 방역 대책 추진단이 5월부터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3단계인 경계 단계에서 1단계인 관심으로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 1년을 맞았습니다.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지역 특색을 담은 전략 등 지자체의 노력이 필요하겠죠. 그러나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열악한 지방 재정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현실에 맞는 제도 개선이 더욱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관련 심포지엄이 영월에서 열렸는데요. 이다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제작한 고향사랑 기부금 공식 홍보 영상입니다. 주소지를 제외한 원하는 지역에 기부하면 10만 원 기준 전액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3만 원 상당의 답례품까지 선택하면 모두 13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하지만 이웃나라 일본은 1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부터 16.9%로 공제 혜택이 줄어드는 우리나라와 달리 기부금이 우리 돈 17,000원만 넘으면 소득에 따라 최대 70만 원 정도를 전액 공제받습니다. 세제 혜택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2008년부터 고향 납세제를 시행한 일본은 지난 2015년 공제 한도를 늘린 결과 기부금이 전년보다 3배 이상 늘었습니다. 제도 취지를 살리기 위해 전국 소멸 위기 지자체 89개 시군에만 공제 한도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적게 모이는 지자체가 사실 재정적으로 열악한 지자체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인구 감소 지역 89개 지역이 있는데 이 89개 지역을 포함한 열악한 지역에 대한 추가적인 세액 공제 부분에 있어서의 인센티브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야 기부금을 납부하는 입장에서도 좀 더 열악한 지역을 돕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좀 강해질 것 같고요. 기부 대상과 방식에 대한 개선 요구도 여전합니다. 강제 모집과 준조세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법인의 기부가 금지되는 우리나라와 달리 일본에선 별도 제도를 마련해 법인의 기부를 허용합니다. 또 우리나라는 정부가 구축한 기부 사이트 고향사랑 이음 웹페이지를 통해서만 기부할 수 있지만 일본은 민간 기업이 구축한 10여 곳의 웹사이트에서 상시 기부가 가능하고 기부 자판기도 허용해 편의를 높였습니다. 企業、日本の場合はですね、企業版ふるさと納税っていうのがあります。で、企業から寄付をいただいて、で、日本の場合はいただいた自治体は企業に対して仕事を発注することはできません。その寄付金をもとにですね。 이날 포럼은 영월군이 앞서 고향 납세제를 시행한 일본의 선진 사례를 듣기 위해 현지 지자체 관계자를 초청해 전략을 들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기부자가 직접 기부금의 용도를 정할 수 있는 기금 사업 확대나 고령 기부자를 위한 오프라인 기부 활성화도 과제로 꼽았습니다. 강원도와 도내 18개 시군이 지난해 고향사랑 기부제를 통해 모금한 금액은 53억 원입니다. 소멸 위험 지역에 보다 안정적인 재원 확대를 위해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코로나19 방역 대책 추진단은 5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관심 단계로 하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마스크 등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 취약시설 내 착용을 권고로 전환하고 유증상자 중 먹는 치료제 대상군 등 일부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은 유지됩니다. 앞서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19일 정례회의를 통해 코로나19 방역 상황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며 위기 단계를 하향 발표한 바 있습니다. 지난 겨울엔 유난히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천연 기념물이자 1급 멸종위기 야생생물인 사냥도 덩달아 큰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주 서식지인 영동 지역에 눈이 집중되면서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수년간의 복원 사업도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부터 사냥 집단 폐사 사태를 연속으로 보도합니다. 보도에 전소연 기자입니다. 지난 2월 성인 남성 허리까지 눈이 쌓인 진부령 일대입니다. 눈 속에 사냥 한 마리가 파묻혀 있습니다. 구조를 위해 힘겹게 사냥을 끌어당기자 미동이 없던 사냥이 몸을 간신히 움직입니다. 물에 빠진 사냥도 있습니다. 먹이를 찾아 댐 안으로 들어왔다가 힘이 없어 나가지 못한 채 갇힌 겁니다. 산속이나 물속을 가리지 않고 사냥 구조에 나섰지만 지난 겨울 목숨을 잃은 사냥은 약 750마리에 달합니다. 국내 서식 중인 사냥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집단 폐사 원인으로는 예측할 수 없는 날씨가 꼽힙니다. 12월부터 비가 오고 눈이 온 후에 1월 달부터 이제 집단 폐사가 시작됐거든요. 그게 또 이제 먹이 경쟁이나 그다음에 서식지의 질 저하를 이뤄서 이렇게 집단 폐사가 된 원인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실제로 지난해 12월 강원도의 강수량은 123.4mm로 역대 12월 가운데 가장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평년보다 4배 이상 높은 수치입니다. 비가 내린 이후엔 다시 영하권의 강추위와 폭설이 계속됐습니다. 지난 2월 중 눈이 내린 날은 13.5일로 관측 이래 가장 많았습니다. 많은 양의 비와 눈이 내린 데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차단을 위해 곳곳에 울타리가 설치되면서 사냥은 제대로 된 먹이 활동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이곳은 국내 최대 사냥 서식지로 꼽히는 양구군입니다. 보시다시피 산과 도로가 이어진 부분은 모두 멧돼지가 내려오지 못하도록 울타리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화천양구 같은 경우는 또 2중, 3중으로 돼 있어요. 그 안에서 그냥 그렇게 지쳐 죽는 거죠. 지금 우린 그 강원 지역이 다 지금 그런 상태잖아요. 돼지열병 차단 울타리가 사냥 폐사의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환경부도 대응에 나섰습니다. 울타리 설치 지점 중 20곳을 지정해 2m에서 4m 구간을 부분 개방할 계획입니다. 울타리 같은 것도 일부 좀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으니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방 모니터링 사업을 통해 가지고 한번 영향을 살펴보겠다. 천연기념물이자 1급 멸종위기 야생생물인 사냥. 전체 개체수의 3분의 1가량이 사라진 가운데 향후 대책 마련에 관심이 쏠립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소연입니다. 날이 따뜻해지고 붕어 산란기를 맞으면서 하천마다 강태공들이 늘고 있습니다. 물고기가 잘 잡히는 명당마다 이른바 알박기 불법 낚시가 횡행하는데요. 좀 달라졌을까요? 정승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춘천의 한 수변공원입니다. 이곳은 지난해 저희 취재진이 알박기 불법 낚시 실태를 고발했던 곳인데요. 1년이 지난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을지 현장을 다시 찾았습니다. 낚시꾼들이 떠나간 자리, 공원과 물가엔 그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낚시를 즐긴 뒤 버리고 간 쓰레기와 낡고 훼손된 장비들은 물론이고 정체를 알 수 없는 폐기물도 곳곳에 널브러져 있습니다. 언제 설치한 건지 누가 설치한 건지 알 수 없는 낚시 시설도 여전합니다. 저렇게 와서 하는 건 좋은데 이거 다 지금 여기 보면 다 망가뜨려 놓은 거예요. 지금 이런 거 다 버리고 갈 거예요. 제가 보기에. 그럼 이게 치울 사람이 없어지잖아요. 쓰레기 더 잘 아시겠지만 한 사람이 담배꽁초 한 개 버리면 100사람은 100개면 이만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꽤 오래됐어요. 춘천의 또 다른 낚시 명소. 이곳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춘천시가 단속을 나와 개고장을 붙여도 그때뿐입니다. 값비싼 낚시 장비와 텐트는 강제 철거 전 회수해 가지만 사용한 나무 판자와 폐기물은 버려두기 일쑤입니다. 일부 낚시꾼의 추태에 같은 낚시꾼들도 눈살을 찌푸립니다. 원래 저 헬스는 저건 망가뜨리면 안 되거든 원래. 그런데 젊은 애들 하고 같이 차가지고 다 부셔가지고 그냥 열고 들어가고 그래. 와서 또 막 어디로 술 먹고 뭐 하면은 그냥 가요 그냥 그러니까
그런 양반 때문에 우리까지 오거든요. 해마다 춘천시에 접수되는 불법 낚시 관련 민원은 70여 건. 매년 문제가 반복되고 있지만 단속도 예방도 쉽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불법 시설물에 대해서는 이제 현장에 저희가 이제 단속을 나갔을 때 설치자가 발견이 되면 이제 바로 조치가 되는데 대부분은 이제 발견이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건 저희가 이제 계고장을 붙여가지고 이제 남은 폐기물 같은 경우는 설치자를 이제 신원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시의 하천수변 관리단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직접 가가지고 다 수거해오거나. 때마다 반복되는 일부 모렴치한 낚시꾼들의 불법 행위. 오래도록 낚시를 즐기기 위해선 환경을 지키기 위한 낚시꾼들의 노력이 절실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승환입니다. 동해시가 5월 1일부터 교통비를 대폭 할인해주는 K패스 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이에 따라 만 19세 이상 동해시에 주소를 둔 시민이 K패스 카드를 월 15회 이상 사용할 경우 교통비 지출액의 20에서 30%, 월 최대 60회까지 환급됩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현 교통비 1,500원 기준, 일반인은 월 최대 18,000원을, 청년의 경우 27,000원을, 저소득층은 약 48,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강원랜드가 5월부터 카지노 콤프 적립액을 기존 10%에서 15%로 상향하고 모바일 입장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또 현재 직영 시급 영업장에서 하이원 포인트 결제 시 추가 할인되는 제도도 대상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 카지노 착석 고객 휴식 시간을 1시간 연장하고 입장 예약 ARS 신청 시간 변경, 지역 주민 선택 월 1회 출입 제도도 변경될 예정입니다. 춘천시가 23일 강원대 미래도서관에서 춘천 정원 포럼을 개최합니다. 정원 포럼에서는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 150여 명이 참석해 호수 정원 도시 조성을 위한 과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또 춘천시 정원문화 육성 계획 수립 용역 중간 결과도 발표됩니다. 횡성군이 공설 추모공원 내 자연장지를 오는 5월부터 개장합니다. 자연장지는 지난 2021년 10월부터 사업비 22억 원을 투입해 공사를 완료했으며 지난 20일 공설 추모공원에서 개장 전 시범 안장으로 꽃상여 운구와 회다지 소리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자연장지 개장으로 횡성군 공설 추모공원은 묘지와 봉안시설, 자연장지를 갖춘 종합적인 장사시설의 모습을 갖췄습니다. 횡성 회다지소리 민속문화재위원회는 횡성군 정금마을에서 오는 27일부터 제36회 횡성 회다지소리 민속문화제를 개최합니다. 이번 횡성 회다지소리 민속문화제는 지역의 전통소리에 담긴 애환과 공동체성을 주제로 진행되는데요. 27일에는 개막 공연으로 황해도 무형문화재 제3호 서도선 소리와 올해 강원 무형유산으로 지정된 횡성얼얼이 공연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강릉시가 오는 2026년까지 사업비 410억 원을 투입해 포남동 일대 상습 침수 예방 사업을 추진합니다. 상습 침수 예방 사업은 2025년까지 92억 원을 투입해 포남동 3호 아파트 일대와 강릉대로를 따라 한국전력공사까지 2.5km 구간의 우수관로를 정비합니다. 또 2026년까지 사업비 318억 원을 들여 우수관로 17.4km를 신설하고 우수관로 1.8km를 개량할 예정입니다. 강릉시청 장애인 사격부가 22일부터 창원 국제사격장에서 열리는 2024 창원 장애인 사격 월드컵 대회에 출전합니다. 장애인 사격부는 지난 3월에 열린 회장기 대회와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금메달 7개와 은메달 8개를 목에 거는 기량을 선보였습니다. 또 지난해 같은 대회에 출전해 좋은 성적으로 대한민국 선수단의 종합 1위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양구군천 육상팀 소속 김한결 선수가 지난 18일 싱가포르 국제육상대회에서 은메달을 획득했습니다. 김한결 선수는 높이뛰기 종목에 출전해 1m 60cm를 기록했습니다. 양구군이 지난 2019년 육상팀을 창단한 이후 국제대회 입상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